자,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운동량, 충격량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 여기 이제 핵심은 이거죠. 충격량이 같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량이 같더라도. 자, 우리가 충격량 I는 뭘로 정의가 됐었죠? 힘하고 시간의 곱수로 정의가 됐었죠. 이 충격량이 동일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방석을 하나 깔아두고요. 이쪽에는 그냥 콘크리트라고 합시다. 맨바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동일한 높이에 동일한 질량의 달걀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면에 도달하면은 도달가 할 때까지 걸린 시간 같을 거고 지면 도달했을 때 속력도 동일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동일한 속력으로 충돌해서 멈췄으니 뭐가 동일하다? 충격량 I가 동일하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요, 이 달걀을 깨지지 않게 해야 하니까 방석을 까는 거거든요. 그럼 방석을 깔았다는 건 충격을 적게 받았다? 그렇진 않죠. 충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석에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충격량 동일할 때 걸린 시간이 길어지면 흔히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하는 F가 뭐 한다? 작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이 동일하도 뭐 할 수 있다? 충격력을 작게 받으니까 방석에 떨어지면 달걀이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S1과 S2 면적이 같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같으면 충격량 같은 거죠? 어떻습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힘이 크죠. 되나요? 그 다음에 시간이 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은 작다. 결국은 뭐다? 충돌 시간을 늘려가지고 뭘 줄일 수 있다?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공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공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늘릴 수 있죠. 착지를 할 때 다리를 구부리면은 다리를 구부리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늘어나니까 충격력을 줄일 수 있죠. 이 모든 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14번입니까? 자, 줄 거 볼까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면적이 동일하다, 즉 충격량이 동일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보니까 방석은 어떻습니까? 충돌 시간이 충분히 길다 보니 Y값에 해당하는 충격력은 작다. 시멘트는 충돌 시간이 짧다 보니 충격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충격량 같다 맞죠? 면적 같으니까. 기억이 맞는 말이면 니은은 고민할 거 없이 맞는 말이죠. 유리컵이 시멘트에 떨어질 때와 방석에 떨어질 때 충격력은 뭐하다 다르다. 충격력은 누가 작다? 방석은 작고 시멘트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14번, 그러니까 1번, 14번에 2번입니까? 자, 다음과 같은 예,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인 예가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글러브 낀 손을 뒤로 뺀다, 시간 늘렸다. 2번은 적어볼까요? 2번은 관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공기층을 싼다든지 무릎을 구부린다든지 푹신푹신한 에어팩 장착하는 건 전부 다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력을 줄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5번 똑같은 문제죠. 면적이 똑같죠? 뭐가 같다? 충격량 같다. 근데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사람은 뭐가 길 것이다? 시간이 길고 충격력이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얘는 뭡니까? A입니까? A는 손을 뒤로 안 뺀 거죠. 반면에 B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돌 시간이 충분히 기니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건 누가 된다? B가 된다. 그러니까 고쳐야 되죠?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사람은 누구이다? B이다. 이렇게. 그리고 디귿. 두 경우 운동량 변화량 같다. 충격량 크기가 같으면 운동량 변화량은 자동으로 같다. 해서 답은 몇 번이다.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과 1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1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이라고 하는 건 우리 중학교 때도 하죠? 과학에서 말하는 1이라는 건 뭐 책을 읽는다, 물건을 옮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궁극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을 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가해야 한다? F에 해당하는 힘을 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F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요, 이동 거리가 존재해야 하는데 별표 하나 칩시다. 그냥 이동 거리가 아니라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의 양을 구할 때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한다. 그래서 우리 W 이꼴 배웠죠? F 곱하기 S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F하고 S에 뭐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하는 게 아니라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힘을 줬거든요. 이게 F거든요. 근데 물건을 이렇게 잡아당겼지만 사실상 이 F라는 힘은 위로 작용하는 요 힘과 앞으로 작용하는 요 힘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F를 분해한 거죠. 근데 물건이 앞으로 간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 앞쪽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 써보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요 값을 원하는 거니까 요 길이를 F로 본다면은 F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앞으로 이동했다면은 힘을 F를 준 게 아니죠. 앞쪽 방향으로는 F 코사인 세타만큼 앞쪽 방향으로 힘을 준 거죠. 여러분들 오른쪽 방향에 힘을 준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힘을 줘서 이동거리가 S가 되니까 결국 일의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코사인 세타를 고려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그냥 오른쪽으로 당겨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세타가 제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어차피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요 식을 써서 정확한 일의 양을 구해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일의 양이 0이 되느냐? 사실상 F가 0이면 당연히 일의 양은 0이겠죠? 이동거리가 0이면 당연히 이동거리 0이니까 일의 양은 0이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가 수직이면은 일하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힘을 위쪽으로 줬다고 합시다. 근데 물체가 이동한 거는 어디로 갔다? 앞쪽으로 이동했다고 합시다.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건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힘은 위쪽으로 줬는데 앞으로 걸어가면은 이 물체는 위로 전혀 올라가지 않았죠. 위로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제로란 얘기죠. 수식적으로 접근하면 이 세타가 몇 도입니까? 90도 아닙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죠? 코사인 90이란 이야기니까 코사인 90이 0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F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니까 아무리 이동거리가 있어도 뭐하다?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쪽으로 힘을 줬는데 앞으로 갔다. 라는 이야기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있죠.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공전한다. 적어볼까요? 이런 걸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이 등속 원운동이 대표적으로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체가 원운동 하면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구심력은 중심 방향. 원운동이니까 이 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그러면 이동거리의 방향과 힘 방향이 뭐다? 수직이니까 등속 원운동은 뭐다? 일의 양이 0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0인 경우 어떤 경우죠? 등속 운동하는 경우. 힘이 0이니까 일의 양은 0이다. 힘을 가하긴 했는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역시나 일의 양이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한 일이 0이 아닌 경우라고 했거든요. 책상을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S가 0인 경우 일이 0이죠. 계단을 올라갔다라는 건 이동거리가 위쪽 방향이 될 거고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도 위로 줘야 하니까 이 경우는 일을 했죠. 일의 양이 0이 아닌 거죠. 가방을 들고 힘을 위쪽으로 주고 앞으로 걸어갔으니 이거는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라서 일의 양이 0이고요. 이것도 등속 원운동이죠. 원운동은 대표적으로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1은 0이죠. 마찰이 없는데 등속 운동했으니 힘이 0이란 뜻이니까 1의 양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한 일을 각각 구해보자.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5N, 6m 이동이니까 5 곱하기 6 해서 바로 30주를 구하면 되죠. 그런데 자, 힘을 1로 16N 줬는데 이동은 앞으로 했죠. 그러면 요 힘의 성분을 구해봐야 되죠.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아까 10N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거기다가 이동거리 8m 곱하시면 되죠. 코사인 60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5, 8에 40줄이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의 힘은 위쪽으로 졌죠? 이동은 어디 쪽으로 했습니까? 수평 방향을 했죠? 이런 경우는 고민하지 말고 1의 양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1의 양 제일 많이 한 건 W2, W1, W3. W2, 1, 3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 내용은요. 1과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과 에너지는요.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돈은 줄어드는 대신에 물건을 얻을 수 있죠. 물건을 팔면 물건은 없어지는 대신에 돈을 얻을 수 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돈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러니까 결국 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전달 형태니까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을 소모하면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죠. 뭐 한 만큼? 일한 만큼.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해준다? 그럼 난 일을 받은 거죠. 일을 받은 만큼 그 받은 일이 에너지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A 물체가 B 물체에 일을 해주면 A는 일을 했으니 에너지를 소비했죠. 그래서 A는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 B 물체 입장에서는 에너지 받았죠. 그러면 A로부터 받은 에너지만큼 뭐한다?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그겁니다. 니 얼만큼 일했노? 이거 알고 싶으면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니? 얼마만큼 일을 받았니?를 답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에너지가 증가했니? 일을 에너지로 접근하고 에너지를 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하고 일을 자세히 배우려면 이미 일은 배웠죠? W = Fs. 이제 에너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에너지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에너지가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있죠?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EK라고 쓰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단위는 에너지 단위하고 똑같죠. 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라는 물체는 2분의 1 MV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물체의 위치에 따른 건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 중력에 대한 일 뭐 이런 거 배우죠. 자, 물체가 만약에 여기 질량이 M의 물체가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할 텐데 그 힘이 바로 이 물체에 뭐가 되는 겁니까? 무게가 되는 거죠. 무게는 9.8m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9.8 대신에 g를 많이 쓰니까 무게는 mg가 되죠. 그러면 mg의 힘으로 h만큼 끌어올렸으니까 해준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mgh가 해준 일의 양이 되죠. 자, 만약에 지면이 기준면이면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었죠. 근데 외부에서 mgh만큼 일을 해줬죠. 그러면 그 일을 받아서 요 높이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물체는 받은 일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다? mgh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중력에 대해 일해준 만큼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mgh에서 mg는 뭘 이야기한다? 물체의 중력, 무게를 이야기한다까지 정리가 되면 좋겠죠.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불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가 변형이 되었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그런 걸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요 K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용수철 상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하냐, 좀 쉽게 변형되느냐를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수철 상수를 구하는 공식은요, 힘의 크기를 용수철을 잡아당기거나 압축시켰을 때 이 힘의 크기를 뭘로 나눠준 거다?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 보통 우리가 X를 많이 쓰거든요. 변형된 길이로. 변형된 길이로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변형된 길이분의 힘이니까 용수철을 1m 변형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가 크다? 1m 변형시킬 때 힘이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용수철이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용수철 상수 K는 변형된 길이 X분의 힘이니까 용수철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용수철 상수에다가 X를 이항해 보세요. 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KX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손이 이 용수철을 KX로 잡아당기니까 딱 멈췄어요. 그러면 용수철은 뭐 합니까? 반대로 되돌아가려고 할 테니 부호만 반대인 동일한 힘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탄성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물체를 들어 올려서 일을 했죠? 그 일한 만큼 뭐 하는 겁니까? 위치 에너지 가진다고 했었죠. 똑같습니다.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그 잡아당긴 만큼 뭐 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겁니다. 늘 강조하죠?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근데 그래프 보니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뭐 하죠? 힘의 크기가 증가하죠? 그래서 뭘 구하냐면 사실은 힘이 0에서 시작해서 F니까 평균 힘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 힘은 처음 힘과 나중 힘의 절반이니까 평균적으로 2분의 1F만큼의 힘이 가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늘어난 길이가 얼마입니까? X죠. 그래서 해준 일의 양은 평균 힘에다가 변형된 길이 X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 F가 뭐였죠? KX였죠? 그러면은 다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KX 곱하기 X가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해준 일의 양은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 물체를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서 2분의 1 KX 제곱만큼의 일을 해서 용수철에 저장된 뭐죠? 포텐셜 에너지 역시나 뭐가 된다? 바로 공식처럼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참고로 X는 변형된 길이, K는 용수철 상수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정지 상태에 있던 트럭이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시속 60이 되었는데, 자, 정지 상태라는 걸 왜 강조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제로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엔진이 한 1인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km로 또는 시속 20km를 달리다가 어디로? 60km로 변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속도가 빨라졌죠? 그러면 뭐 한 거죠? 이 트럭에 있는 엔진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죠. 계속 강조하지만 엔진이 한 일만큼 뭐가 증가하는 거다? 바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다. 그럼 문제에서 엔진이 한 일을 물었지만 우리는 일의 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에 뭘 구하면 된다? 변화량을 구하면 된다. 왜?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니까. 그리고 모든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죠. 그러면 해봅시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질량 모르니까 M으로 할게요. 속력의 제곱 빼기 정지해 있었으니까 제로.
됐습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가 된다? 200m이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60의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0의 제곱. 요게 1800m이고 이게 200m이니까 1200m이 됩니까? 맞죠? 잠깐만요. 1800이고요. 이게 200이니까 1600m이 되겠네요. 그래서 1600m만큼 일을 했다. 몇 배죠? 8배가 되는 거 맞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8배니까 한 일도 8배. 해서 답 몇 번이다?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뭘로 푼다?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정지해 있지 않았으니까 애초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보니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 분명히 속력이 뭐 했을 것이다? 빨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V는 2m/s보다 클 것이다. 그 말은 뭐가 증가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뭐만큼? 해준 일의 양만큼. 그럼 해준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60N의 힘을 줘가지고 2m 끌고 갔죠? 이게 해준 일의 양이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처음 운동 에너지를 해주면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나와줘야 됩니까? 요 값이 요게 4, 8이니까 120이니까 그러면은 2, 4, 8 넘기면은 요 값이 128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맞죠? 요게 120이고 8을 더했으니까 그럼 요거 2니까 V제곱이 얼마가 된다? 64가 되니까 V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해준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도 바로 볼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요. 지금 그래프가 지금 의미하는 게 X축이 X고요. 늘어난 길이죠. Y축이 힘이거든요. 여기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용수철 상수를 구하는 식이 힘을 줬고 변형된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변형된 길이분의 힘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X가 의미하는 게 X축이죠. F가 의미하는 게 Y축이죠. 그러면 K는 뭘 의미하는 거죠? X축분의 Y축이니까 메모할까요? 변형된 길이와 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용수철 상수인 K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얼마가 된다? K는 0.4m 늘릴 때 20N 필요했다. 그러면 50N이 필요하다. 몇 미터 늘리는데? 1m 늘리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묻는 건 뭡니까? 내용이 빠지긴 했는데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얼마 늘릴 때 동안 0.4m를 늘릴 때 동안 됐습니까? 그러면은 0.8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4가 나오니까 답은 몇 줄이다? 4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됐죠? 뭐 푼 겁니까? 2분의 1 K X제곱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늘어난 길이가 A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E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가 아니라 X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변형된 길이가 절반 됐다. 그러니까 요 X 값이 2분의 1배가 됐다.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몇 배가 되면 된다? 4분의 1배가 되면 된다. 따라서 변형된 길이가 A일 때 비교했을 때 2분의 1A는 요 A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의 4분의 1배가 되면 되니까 답은 4분의 1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볼까요? 용수철에 10줄의 일을 해주었다. 보는 순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겠구나? 10만큼 증가했겠구나. 그랬더니 10cm 늘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 걸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해준 일의 양이 10줄입니다. 그러면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도 10줄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K는 몰라. 변형된 길이를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0.1m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K 값은 요거 넘기면 0.01이니까 1000 됩니까? 그럼 K 값은 얼마가 됩니까? 2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오답이 잘못됐죠. 2000 뉴턴 퍼 미터가 용수철 상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용수 상수는 요걸로 적어주시는 게 맞다. 8번. 자, 문제에서 이번에는 속도가 얼마 되냐 묻는다? 그럼 질량을 아니까 속도 얼마 되냐 하는 것은 결국 운동 에너지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 10N의 힘을 비스듬하게 줬죠. 그러면 이동 방향으로의 힘은 10N 곱하기 코사인 60 2분의 1이기 때문에 5N이 수평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준 일의 양은 수평 방향으로 5N, 수평 방향으로 2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의 제곱 빼기 분명히 수평면에 놓여 있는 그랬으니까 속력이 제로였다는 거죠. 처음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거지. 약분하면 결국 V 제곱이 10이니까 V는 얼마입니까? V 제곱이 250 맞죠? 5이고 4를 끌고 갔는데 뭐가 안 맞았죠? 4m가 돼야 되죠. 그러면 V 제곱이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V는 얼마 나온다? 2루트 5m/s 나온다. 뭘로 풀었다?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볼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계속 힘하고 거리 이용해서 일의 양 구하는 거 하고 있죠.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물리에서의 그래프는 면적 아니면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힘에 따른 이동 거리가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 X축, 여기 Y축. 이동 거리분의 힘? 이런 건 뭐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고,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뭐에 해당하니까? 일의 양에 해당하니까, 결론적으로, 자, 힘 이동 거리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럼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일의 양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일의 양은 또 뭐하고 똑같다? 운동 에너지가 됐건 위치 에너지가 됐건 간에 에너지와 같은 건 아니고요.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주어진 그래프 자체가 거리와 힘 그래프죠? 그러면 적어볼까? 방금 했죠? 면적이 뭐다? 바로 일의 양이다. 일의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럼 이 면적 구하면 얼마입니까? 삼각형 면적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죠. 이 값은 뭐와 똑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근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나중 속력 제곱. 그리고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고 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 됐죠? 그럼 결국 날아가고 날아가면 V제곱이 4니까 나중 속도는 2m/s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인류를 한번 봅시다. 인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의가 시간당 한 일의 양이다. 이게 일률이거든요. 단위는 W를 쓰고 여기 있죠? 읽을 때는 와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으면 된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한 일의 양을 뭐로 나누면 된다?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F 곱하기 S를 T 시간으로 나누면 되고요. 굳이 변형을 좀 하자면 시간당 이동 거리가 뭡니까? 속력이니까 F 곱하기 속력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인류를 묻고 있는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의 양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힘 시간이 아니라 속도가 주어졌죠. 뭘 구하면 됩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일의 양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4초 동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4초 후 속도는 20이니까 2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0이니까 0 하시면은 400줄이 뭐가 됩니까? 한 일회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레가 받은 일회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4초 동안 받았으니까 4로 나누면은 100W가 답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풀어볼 텐데, 자, 문제를 좀 골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주면 이 문제 푸는 걸 잠시 멈추고 정지한 다음에 문제를 먼저 풀고 이 풀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정이가 그림과 같이 2000km의 자동차에 힘을 가해서 일을 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해준 일의 양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4000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정지해 있던 차에 4000줄의 일을 해줬으니 이 물체의 속도가 V되었을 때의 뭐는 바로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었을 것이다? 4000줄이 되었을 것이다. 뭘로 푼다?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2000입니까? 곱하기 V의 제곱. 처음 속도가 0였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0. 됐죠? 그러면 V는 얼마가 됩니까? V는 2m/s이다 해서 맞는 말. 자동차를 미는 동안 이동한 거리, 자, 요 값이 2라고 했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10m 이동했다. 맞는 말. 그러면 자, 힘의 크기를 물었는데 해준 일의 양은 4000이죠?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F에 힘을 줘서 10m 끌고 갔죠? 10m 곱하기 했는 것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4000줄이다 이 얘기잖아요. F는 얼마가 된다? 400N이 된다 해서 틀린 말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6km인 수레가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서 2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수레의 운동 방향으로 12N의 힘을 일정하게 작용해서 3m 이동했다. 그럼 딱 보이는 것부터 갑시다. 12N의 힘을 줬고 3m를 끌고 갔으니 이게 해준 일의 양 아닙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해준 일의 양은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나중 속력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처음 속력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는 4, 24, 10이니까 넘기면 36, 12, 48은 얼마입니까? 3V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V는 얼마가 됩니까? 4m/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답을 해봅시다. 수레의 가속도를 물었죠? 가속도 A는 뭐분의 뭐죠? M분의 F 아닙니까? F 얼마? 12, M 얼마? 6 해서 가속도는 2. 오케이. 한 일 요 구해놨죠? 12 곱하기 3. 그럼 생각해 보세요. 36줄에 일을 했으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 증가해야 됩니까? 일해준 만큼 증가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 3m 이동의 속도 구해놨죠? 4m/s.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운동량 P는 mv. 속력이 증가, 속도가 증가했으니 운동량도 증가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질량의 A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각각 t초 단위로 끊었을 때 A 구간에서 속력 증가했죠? 운동 에너지 증가. B 구간도 속력 증가했죠? 운동 에너지 증가. 그러면 자, 나눠봅시다. A 구간에서 해준 일의 양과 B 구간에서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 맞죠? 그러면 A 구간에서 해준 일의 양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2V의 제곱 빼기 0이 되는 거죠. 왜? 처음 속도가 0였으니까. B 구간에서 해준 일의 양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3V의 제곱에다가 빼야겠죠?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뭐죠?
2V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mv 제곱이니까 요건 2mv 제곱이 될 거고요. 요 값은 요게 9입니까? 2분의 9고요. 이게 2분의 4입니까? 그러면 2분의 5mv 제곱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해준 일의 양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크죠? B 구간이 더 크죠? 결국 에너지 변화량이 B 구간이 더 크니까 해준 일의 양도 누가 더 크다? B 구간이 더 크다. 이것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각 구간에서의 해준 일의 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면 작용한 힘을 물었죠? 힘은 요거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t분의 2v이고요. 요거는 똑같이 t초 동안 속력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v 증가했거든요. 자, 여기 뭡니까? 가속도. 요것도 가속도니까 몇 대 몇입니까? 가속도 2대 1. 문제에서 묻는 건 힘이죠. 힘 F는 어떻게 구합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같은데 가속도 2대 1. 그러면 힘도 2대 1이 되니까 A가 B보다 2배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물체의 한 일은 누가 컸었죠? 아까 B가 컸었죠? A가 크다는 틀린 말이죠. 평균 인류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당 한 일의 양, 시간당 한 일의 양, 시간당 한 일의 양.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해서 답은 기억이 답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같은 크기의 일정한 합력이 작용한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 자동차와 B 물체에 가해진 힘은 동일하다. 그리고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결승선까지 힘을 가했으니 뭐도 동일하다. 힘을 주고 이동한 거리도 동일하다. F 곱하기 S가 2의 양이니까 두 자동차에 해준 2의 양은 뭐하다? 동일하다. 2의 양이 동일하다면 따라 나와야 되죠. 뭐가 동일하다? 분명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동일하다. 그러면 자, 요 점과 요 점에서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는 뭐 해야 한다? 바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자, 우리 가속도 A를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M분의 F 아닙니까? 문제에서 A와 B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거든요. 근데 질량이 다를걸. A의 질량은 B의 2분의 1배이다. 그러니까 A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 B의 질량은 2M 되겠네요. 그러면 M 대입하고 2M 대입하면 1대2니까 가속도는 몇 대 몇이 돼야 되죠? 2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M 곱하기 2A, 2M 곱하기 A 힘이 같을 수 있는 겁니다. 기억.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 등가속 운동 나오면 늘 나오는 거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처음 속도가 0. 그럼 V0가 0이니까 2분의 1 AT 제곱. 자, A, B를 나눠서 한번 볼까요? 둘 다 이동 거리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2분의 1 곱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A는 질량이 M이고 B는 질량이 2M이죠. 그래가 여기다가 T 뭐가 됩니까? AT 제곱이죠. 다시 가속도를 적어야 되죠. 가속도가 몇 A입니까? A는 2A이고 B는 A죠. 그리고 TA의 제곱. 요거는 TB의 제곱. 요 식을 만족하면 되죠. 어차피 이거 같고 요게 몇 대 몇입니까? 2대 1 아닙니까? 그러면 TA 제곱과 TB의 제곱이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1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TA 제곱과 TB 제곱이 1대 2니까 T는 1대 루트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A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라면 T초라면 B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가 되는 거죠? 루트 2T초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작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럼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B는 루트 B의 루트 2분의 1배이다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결승선의 속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볼까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뭐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mv의 제곱이거든요. 자, 지금 질량이 몇 대 몇이라고 했죠? 1대 2라고 했죠. 어차피 이 값은 똑같은 값이고 운동 에너지도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m이 1대 2니까 v 제곱이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2대 1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1 곱하기 2, 2 곱하기 1은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럼 v 제곱이 2대 1이니까 속도의 b는 몇 대면 루트 2대 1. 그래서 루트 2v면 얘는 v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a가 b의 루트 2배이다. 정확하죠. 결승선에서 운동에는 애초에 이야기했죠. 받은 일량이 같으니까 뭐하다? 서로 같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니은티 것입니다. 자, 실변 한번 봅시다. 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주어졌으니까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바로 1의 양이다. 그리고 그 값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자, 2m 지점까지 힘이 일정하죠. 몇 뉴턴? 8뉴턴. 질량은 2. A는 m분의 F니까 아마 가속도 4로 일정할 거고요. m분의 F 하면 가속도가 아마 2로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됐죠? 그 다음. 자, 0에서 2m 지점까지 해준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면적 구하시면 되죠? 28에 16줄입니다. 그것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 애초엔 정지. 착착 날아가면 자 2m 이동했을 때의 속력은 4m/s가 됩니다. 근데 2m 지점까지 가속도가 4였죠. 1초에 속력이 4씩 증가하는데 2m 지났을 때 속력이 4라고 했으니 몇 초 걸렸다? 1초가 걸렸다가 되는 겁니다. 2m 지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해준 일의 양과 같다? 얼마가 된다? 16줄이 된다. 2에서 6m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힘이 물체한 일은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 곱하기 4니까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2m 지점의 속력은 구했죠? 이제 6m 지점에서 속력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0에서 6m 지점까지 갈 동안 해준 일의 양은 요 면적 16, 요 면적 16 더하면 32줄이 되겠죠. 그리고 6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6m 지점에서의 속력 제곱 빼기 처음의 속력은 제로였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니까 v 제곱이 얼마입니까? 32. 그럼 v는 루트 32가 되겠죠. 아까 4였고 루트 32니까 몇 배가 아니다? 2배는 아니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8번 한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지금 엘리베이터가 질량이 200kg거든요. 200kg라는 건 무게로 치면은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풀겠습니다. 10으로 풀면 나와 있진 않은데 10이라고 주어졌어야 되는데 200kg 곱하기 10 하면은 몇 뉴턴입니까? 2000뉴턴이 됩니다. 잘 봐야 하는 게 무게가 2000뉴턴인데 2000뉴턴의 힘으로 들어 올리면 가속도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면서 높이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베이터의 무게는 2000뉴턴인데 전동기가 들어 올리기를 3000뉴턴으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엘리베이터가 받는 R자 힘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위쪽 방향으로 1000뉴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속도는 m분의 f니까 200분의 1000 해가지고 5m/s 제곱이 된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면은 높이 h가 증가할 거고요. 당연히. 근데 이번에는 속도도 증가하니까 뭐도 증가할 것이다. 위치 에너지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가 풀었던 스타일은 일을 해서 위치 에너지만 증가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전동기가 일을 했죠? 그 일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틀립니다.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모두 증가하니까 이 식을 만족시켜야 하는 겁니다. 기억. 가속도 구해놨죠? 5m/s 제곱. 엘리베이터가 10m 올라가는 동안 전동기가 해준 일량, 전동기가 3000N의 힘으로 10m를 들어 올렸으니 해준 일량은 3만 줄. 그러면 요 일의 양이 3만 줄이라는 이야기죠? 3만 줄이면 요거 두 개 합한 게 3만 줄이 돼야 하는데 디귿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3만 줄만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증가한다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 여기 있는 이 문제 몇 번까지 있습니까? 21번까지입니까? 요거 풀이 다 해놓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